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2월 1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3년 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제보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나 오싹하고 친구와 간간히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는 2019년 10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인적 드문 산 쪽에 있는 경기도 외곽 전문대학교였습니다. 주변에 학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밤이 되면 정말로 어두웠고, 과별로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면 야간 수업 또는 야작하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해야 학교에 사람이 다닐 일이 정말로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라 과의 특성상 작업할 일이 정말 많았었죠. 그날도 저랑 친구 2명과 함께 셋이서 야작을 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과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작업을 하던 도중 슬슬 허기가 진 저희는 밤 8시쯤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주문하고 피자를 받는 데까지 한 3-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자를 먹으면서 잠시 작업은 내려놓고 서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한 9시쯤이었나? 갑자기 누가 과실 앞문을 쾅쾅쾅 하면서 다소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자 스르르 문이 열렸고, 그 문 밖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보던 경비 아저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색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경비부는 항상 경비복장을 갖춰 입고 다니시는데, 그분은 하얀 남성용 나시를 입고 있었고, 꼭 저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희 뒤에 있는 무언가를 다른 걸 쳐다보는 것처럼 눈에 초점이 없었고 허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과실 앞에 있는 야외 휴게실에서 1층을 내려다보면 정해진 딱 한 분만이 손전등으로 학교를 순찰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심지어 피자를 받을 때쯤에 그분께서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2눈으로 똑똑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분은 평소에 못 보던 다른 경비분이신가? 뭐지? 하면서 떨떠름하고 멋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야간 작업 중이라 거의 다 끝나가니까 곧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저씨께서 안 가도 돼, 계속 작업해도 상관없어, 다음날 아침까지 있어도 돼, 이러면서 힘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마음이 놓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께서 근데 구렁이 귀신 이야기는 알고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예전에 이 산 넘어서 있는 도로에 기어다니던 엄청 큰 구렁이를 버스 기사가 실수로 밟아 죽였어. 근데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갑자기
그 버스 기사가 죽게 됐어. 그리고 자꾸 밤마다 초소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문을 열어달라고 흐느끼거나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밟혀 죽은 구렁이가 한 맺힌 귀신이라 생김새가 정말 기괴하고 무섭게 생겼다. 그 귀신이 최근까지도 문을 흔들고 쾅쾅 두드려서 통 잠을 못 자겠다. 아마 지금은 이 산중턱에 있을걸?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조심들 해.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저희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무섭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도 정말로 눈빛에는 초점이 하나도 없었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말을 얼버무리며 괜히 안 믿는 척을 하자 아저씨께서는 이거 기숙사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그 애들도 구렁이 귀신 때문에 자기한테 항상 무섭다고 말한다. 못 믿겠으면 걔네들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 뒤에 표정 없는 얼굴로 그럼 야작 천천히 하다 가. 이러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늦게까지 야작하다 보니까 뭐 이런 재미난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렇게 아저씨가 나간 뒤에 한 10분 정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린이가 웃다 말고 갑자기 표정을 굳히면서 무슨 소리야? 방금? 이러더라고요. 저랑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자 아린이는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다며 막 주위를 둘러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걸로 장난칠 성격도 아니었던 아린이가 그러자 밤이라 주변도 깜깜한 데다 방금 전 일도 그렇고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지우도 너무 무서웠는지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길래 저희는 빠르게 뒷정리를 한 뒤에 과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복도는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어서 정말 깜깜했고, 저는 집에 가기 전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화장실 좀 같이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셋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이었던 저희는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불이 켜지지 않길래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화장실은 불이 환하게 켜졌고 셋이 함께 있어서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서 다시 걸어가는데 복도가 정말 길거든요. 근데 복도 벽에 있는 불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바닥 비상등불과 핸드폰 라이트로 의존한 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창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뭔가 철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손잡이를 손으로 친 것처럼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달려 도망쳤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그 소리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1층에 있는 주차장까지 온 저희는 서둘러 제 차에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우가 중요한 물건을 사물함에 두고 왔다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참이나 망설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셋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복도 계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단의 중간쯤이었을까요? 정확히 여자 목소리로
그때부터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철컥 소리처럼 꼭 저희 주변에 있는 것처럼요. 그걸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고 확신한 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셋이 동시에 같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시 계단을 혼비백산이 된 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이 풀려버린 저는 핸드폰도 손에서 놓쳐버렸지만 다행히 뒤따라오던 친구가 주워왔더라고요. 결국 사물함에 있는 물건은 찾지도 못하고 저희는 사색이 되어 급하게 차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셋이 얼굴은 창백해져가지고 집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고 상가불빛이 많은 곳에 나와서야 아린이가 아까 내가 과실에서 들었다던 목소리가 바로 그 여자 목소리였어. 이러더군요. 어찌됐든 이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희는 학교에 오자마자 기숙사생이었던 저희과 선배들을 찾아가서 그 경비 아저씨가 해줬던 괴담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의아하고 무서운 건 그날 이후로 그 경비 아저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저희가 겪었던 그날의 괴기한 일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고 등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